60세 놀고 먹겠다던 조기 은퇴자. 결국 맞이한 처참한 현실. 많은 이들이 조기 은퇴를 꿈꿉니다. 일찍 퇴직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로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꾸며 준비 없이 퇴직한 이들이 맞이하는 것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고통과 절망입니다. 놀고 먹겠다는 달콤한 계획 뒤에 숨겨진 은퇴 준비 부족이 결국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꿈은 어떻게 무너졌고 무엇이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을까요? 60세 놀고 먹겠다던 조기 은퇴자. 결국 맞이한 처참한 현실.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되면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특히 조기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남은 인생은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조기 은퇴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은퇴 후 준비 없이 놀고 먹겠다는 생각만으로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1. 은퇴 준비 없이 맞이한 재정적 위기 김 씨의 사례. 김 씨는 58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꿈의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껴서 모은 돈으로 간신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 전까지 그저 모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자산은 있지만 은퇴 후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생활비를 과소평가했던 김 씨는 점점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급하게 집 수리비가 들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3년 만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조기 은퇴라는 결정을 내린 후 그동안의 계획 부족으로 은퇴 생활을 망치게 된 셈이었습니다. 2. 건강관리에 실패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60세에 은퇴한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평소 좋아하던 골프와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건강을 소홀히 했던 이 씨는 은퇴 후 건강을 돌보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골프와 낚시를 즐기며 체력을 단련하려 했지만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로 앉아 있거나 활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사와 수면 습관은 예전처럼 불규칙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 씨는 갑자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 이제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이 씨는 더 큰 후회를 했습니다. 만약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씨처럼 은퇴 후 건강관리를 게을리하다가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기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이 씨는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3. 은퇴 후 목적과 의미를 잃은 박 씨의 사례. 박 씨는 62세의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어떤 의미를 찾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느낀 공허함은 은퇴 후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싶었지만
그동안 일외의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점점 단조로워졌고 결국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않으면 은퇴 후의 시간은 쉽게 허무하게 흘러가고 결국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준비 부족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 건강, 그리고 목적이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 은퇴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계획, 건강관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은퇴 후에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 씨처럼 재정적 위기를 맞거나 이 씨처럼 건강 문제로 고생하거나 박 씨처럼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하고 건강과 목적을 함께 준비해 나가면 여러분도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세이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낸 글입니다. 챗GPT 60세 놀고 먹겠다던 조기 은퇴자. 결국 맞이한 처참한 현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60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 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행의 크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기대감을 품고 은퇴를 준비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조기 은퇴를 한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비참한 현실을 중심으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조기 은퇴 현실을 제대로 아는가? 조기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준비와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바로 여행을 떠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노후를 상상하지만 그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한 노후는 단지 우리가 상상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퇴 후 놀고 먹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경우 재정적인 불안정성, 건강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단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은퇴 후 삶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재정적 준비 없이 은퇴하면 무너지는 삶. 그럼 먼저 재정적 준비 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재정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이를테면 병원비나 가족 문제 등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시작한 김 씨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김 씨는 60세가 되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재정적 안정을 꾀했지만 주식은 불안정하고 부동산 역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결과 김 씨는 여러 차례의 의료비 지출과 예상치 못한 가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놀고 먹겠다는 생각만으로 은퇴를 준비한 김 씨는 결국 은퇴 후 3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재정적으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에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활이므로 꾸준한 재정 계획과 예상 외의 지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3. 은퇴 후 건강, 놀고 먹기만으로 해결될까? 은퇴 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신경을 쓸 시간과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퇴 후 건강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건강을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자주 산책을 하며 신체 활동을 늘리려 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운동을 자주 하지 못했고 결국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은퇴 후 여행과 여가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골프와 낚시를 좋아했지만 건강한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생활만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65세를 넘어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비와 관리비가 점점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챙기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때그때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죠. 이처럼 은퇴 후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게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질병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놀고 먹기를 꿈꾸는 동안 건강에 대한 관리는 뒤로 미루기 쉽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은퇴 후 목적을 잃은 삶, 그 뒤는 우울증. 박 씨는 62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며 행복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취미를 찾아도 점점 공허함이 느껴졌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은퇴 후 새로운 목표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빈둥거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할 일 없이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업무나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진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무기력함을 계속해서 느낀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죠.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여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나 의미를 찾는 것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5. 결론 은퇴 후 삶,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결국 놀고 먹겠다는 생각만으로 은퇴를 결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하며 얻었던 경험과 에너지를 새롭게 풀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한 은퇴는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적 준비, 건강관리, 삶의 목적 설정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은퇴를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더 이상 놀고 먹겠다는 단순한 기대만으로 은퇴를 맞이하지 마시고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누구나 은퇴를 준비하며 꿈꾸죠.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드디어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계획만 잘 세우면 걱정이 없을 거라는 확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박 씨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도 퇴직 후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가 은퇴를 맞이하며 겪는 불안과 막막함, 내가 뭘 놓쳤을까? 하는 후회와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완벽할 줄 알았는데? 64년생 박 씨의 은퇴 후
무너진 계획, 그 숨겨진 이유.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퇴직을 맞이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64년생 박 씨도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몇 가지 생각지 못한 현실과 맞닥뜨리며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 씨의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은퇴 후 현실과 그 이유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예산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되는 생활비. 박 씨는 퇴직 전에 은퇴 자금을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했다고 자신했죠.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예산에 맞추어 정리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비상금까지 따로 마련해 두었어요. 그런데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적잖은 금액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활비 인상, 그리고 그간 누리지 못했던 여가 활동을 위해 돈을 더 쓰게 되면서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례 박 씨는 40년간 참아왔던 해외여행을 퇴직 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을 때 못 간 여행지에 다녀오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 비용은 생각보다 컸고 여러 번의 해외여행 후 예산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야 느낀 허탈함에 다시 예산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큰 지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우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 건강 유지에 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비용. 은퇴 후엔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박 씨도 이제는 쉬면서 건강하게 살면 되겠지라며 건강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변화나 식단 변화 등으로 인해 몸에 여러 변화가 찾아왔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병원비와 건강보조제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기 시작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도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례 박 씨는 퇴직 후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무릎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죠. 결국 정기적인 치료와 건강식 섭취를 위한 지출이 늘어났고 이 또한 퇴직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엔 건강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걸 실감하며 예산에서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점을 후회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생활의 불안정함. 은퇴 후 예상 밖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박 씨도 은퇴 전까지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립감이 심해졌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어지면서 정서적 안정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례 박 씨는 은퇴 후 마을 모임에 참석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싶었지만 자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퇴직 후 그런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사소한 걱정들도 크게 느껴졌고 이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했죠. 결국 박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겪은 은퇴 후 현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처럼 완벽할 줄 알았던 은퇴 계획이 무너진 이유는 사실 은퇴 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기.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비와 별도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고 지나친 소비는 자제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은퇴 후에 경제적인 불안감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죠. 건강관리 비용을 계획의 일부로 포함하기. 건강은 은퇴 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병원비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출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위한 여유 자금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무리하지 않는 운동 습관을 들이고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관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박 씨처럼 외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미리 준비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자원봉사, 모임 활동 등을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올바른 준비와 현명한 대처로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완벽한 삶을 꿈꿨던 64년생 박 씨, 무엇이 문제였을까?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삶을 계획하며 큰 기대를 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둔 자금과 조금씩 준비한 계획들이 완벽할 거라 믿죠.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예상하지 못한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며 혼란과 실망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는 박 씨가 은퇴 후 경험했던 예상 밖의 어려움들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하고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유용한 조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산 관리의 함정.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자금.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는 바로 생활비 예산의 과소 추정입니다. 퇴직 후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 받았던 고정 수입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박 씨처럼 퇴직 후 처음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게 되죠. 이는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감정은 정서적 안정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 단계에서 기본 생활비와 추가 소비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초기에는 무리하게 소비를 줄이지 않고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를 너무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은퇴 후 초기 12년은 다소 자유롭게 생활하더라도 이후에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죠. 매년 초과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필요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의 현실. 관리의 중요성과 비용. 퇴직 후 가장 큰 변수가 바로 건강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과 자금의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 퇴직 후에야 비로소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건강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은퇴 자금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박 씨가 겪었던 관절 문제나 허리 통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은 예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죠.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가 곧 재정관리와 직결됩니다. 무리하게 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를 찾기보다는 정기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관절 및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이나 체중을 덜어주는 운동을 실천하면 관절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빈자리. 고립과 외로움. 퇴직 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고립감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물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 씨처럼 평생 일하며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이 은퇴 후 하루아침에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무력감과 함께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교류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취미 활동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커뮤니티나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 모임이나 운동 동아리와 같은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퇴직 후 시간을 보낼 때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성공,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박 씨가 겪었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계획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예산 검토와 유동성 관리. 은퇴 자금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유동성을 미리 고려해 둬야 합니다. 큰 지출이 생길 때는 한 번 더 고민하고 필요할 때는 자산을 유동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초기에는 여유 자금이 넉넉할지라도 매년 자산의 변동성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 안정감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루틴. 은퇴 후 건강관리는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만성질환이나 약화된 체력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체중을 덜어주는 물속 운동이나 무릎 부담이 적은 걷기 대신에 운동법을 찾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동네 커뮤니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서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와 같은 은퇴자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고립감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박 씨의 경험을 통해 은퇴 후 현실이 꼭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리, 건강 유지,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관계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퇴.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60대에 접어들면서 맞이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대신 연금이라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연금 수령 첫 달은 기분이 묘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통장에 찍힌 연금액을 보면서 이제 진짜 은퇴했구나 하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받는 연금액은 얼마냐고요? 사실 연금액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 쉽게 말하기 어려워요. 젊었을 때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연금을 냈는지,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 1. 평범한 직장인 김 씨의 연금 이야기. 김 씨는 30년 동안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 60세에 은퇴했어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개인연금은 따로 들지 않았죠. 김 씨의 월 연금액은 약 150만 원 정도예요.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퇴직연금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김 씨는 이 돈으로 생활비와 여가 활동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요. 김 씨는 솔직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연금을 꾸준히 낸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며 개인연금에 더 가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절약하고 아껴 쓰면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사례 2. 알뜰살뜰 주부 박 씨의 연금 이야기. 박 씨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은퇴하면서 함께 연금 생활을 시작했어요. 박 씨는 국민연금에 10년 정도 가입했고 개인연금은 따로 들지 않았어요. 박 씨의 월 연금액은 약 50만 원 정도예요. 이 돈은 주로 생활비에 보태고 있어요. 박 씨는 남편 연금과 합치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개인연금에 가입할 걸 하는 후회가 든다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저축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사례 3. 꼼꼼한 준비파 이 씨의 연금 이야기. 이 씨는 젊었을 때부터 은퇴 후 삶을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물론이고 개인연금에도 여러 개 가입했죠. 이 씨의 월 연금액은 약 300만 원 정도예요.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퇴직연금에서 100만 원, 개인연금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이 씨는 이 돈으로 생활비와 여행 경비, 취미활동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있어요. 이 씨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꾸준히 낸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며
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말했어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금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저도 이제 막 연금 생활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꾸준히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연금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연금 상품을 선택해서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요. 연금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니까요. 은퇴 후 첫 연금, 솔직히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연금이라는 게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연금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무려 83.6세. 은퇴 나이를 60세로 잡아도 20년이 넘는 시간을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은퇴 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기 쉬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4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이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연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연금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흔히 말하는 복리 효과 때문이죠. 복리 효과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돈이 불어나는 현상을 말해요. 쉽게 말해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눈덩이라도 오래 굴리면 거대한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적은 돈이라도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투자하면 나중에는 큰 목돈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대부터 매달 30만 원씩 연 5%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하면 60세에 약 3억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30대부터 시작하면 같은 조건으로 2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고 40대부터 시작하면 1억 원 정도밖에 모을 수 없죠. 물론 젊을 때는 당장 쓸 돈도 많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삶을 생각하면 조금씩이라도 연금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연금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연금 상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연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퇴직연금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연금으로 회사에 따라 가입 여부나 종류가 달라요. 개인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각 연금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목돈 마련을 원한다면 퇴직연금을, 다양한 투자 옵션을 원한다면 개인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납입금액, 투자 수익률 등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월 평균 소득의 40% 정도,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의 급여 수준에 따라, 개인연금은 납입금액과 투자 수익률에 따라 결정돼요. 연금 수령액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금 관련 책 추천. 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책들을 추천해요.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청울림 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다양한 투자 방법과 마인드셋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연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3층 연금으로 노후 준비 끝내기 강창의 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특징과 활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 심플 패스 투 웰스 JL 칼린즈 저 복리 투자의 중요성과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연금은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평범한 직장인 김 씨, 연금 150만 원으로 노후 생활 가능할까? 전문가가 꼼꼼히 분석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 김재무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 김 씨의 연금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김 씨의 상황 분석. 김 씨는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60세에 은퇴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개인연금은 준비하지 못했죠. 현재 김 씨의 월 연금액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퇴직연금에서 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하지만 젊었을 때 연금을 꾸준히 낸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의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150만 원으로 노후 생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0만 원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는 김 씨의 생활 수준과 지출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47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자녀 양육과 주택 마련 등 큰 지출이 이미 끝난 경우라면 150만 원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경조사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김 씨에게 필요한 노후 준비 전략. 김 씨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현재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세워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소득 마련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등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김 씨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김 씨처럼 은퇴 후 연금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연금은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 설계. 연금 상품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점검. 연금은 한번 가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상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연금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금은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알뜰살뜰 주부 박 씨, 50만 원 연금으로 노후 생활 가능할까?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부 기자 이기자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박 씨의 연금 이야기를 통해 많은 주부들이 궁금해하는 남편 연금 외에 내 연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박 씨의 상황,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박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다 남편의 은퇴와 함께 연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에 10년 정도 가입했지만 개인연금은 준비하지 못했죠. 현재 박 씨의 월 연금액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남편의 연금과 합치면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박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개인연금에 가입할 걸 아는 후회가 든다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저축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전업주부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50만 원 연금 충분할까? 아니면 부족할까? 박 씨의 월 연금 50만 원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남편의 연금과 합치면 당장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노후 생활을 위한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47만 원입니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개인의 생활 수준과 지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결혼 자금 지원, 주택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50만 원의 연금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왜 연금 준비가 중요할까?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도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연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를 위한 맞춤형 연금 준비 전략. 박 씨처럼 뒤늦게 연금 준비를 시작하는 전업주부들을 위해 몇 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 가입. 개인연금은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자신의 경제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활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절약과 저축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연금. 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연금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 준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00만 원 연금으로 황금 노후 즐기는 이 씨. 그 비결은? 이 씨는 어떻게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꼼꼼하게 준비했을까요? 그 비결을 파헤쳐 봅니다. 이 씨, 그는 누구인가? 이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30년간 근무하다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 후 삶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까지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매달 30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행, 취미생활 등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연금 포트폴리오, 3중 안전장치? 이 씨의 연금 포트폴리오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중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연금 100만원 월 평균 소득의 40% 수준. 퇴직연금 100만원 퇴직 시점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 개인연금 100만원 납입 금액과 투자 수익률에 따라 결정.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꾸준히 가입했으며 개인연금은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씨의 연금 준비 비결 3가지 핵심 키워드.
저희 탐사보도 돋보기는 이 씨의 연금 준비 비결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은퇴 후 삶을 그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분산 투자. 이 씨는 다양한 연금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도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활용. 이 씨는 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연금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씨의 조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이 씨는 연금 준비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지금 당장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이 씨의 사례는 모범적인 노후 준비 모델. 연금 전문가들은 이 씨의 사례를 모범적인 노후 준비 모델로 평가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높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탐사 결과 연금은 노후 행복의 열쇠. 저희 탐사보도 돋보기는 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연금이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씨의 사례를 참고하여 젊은 시절부터 꼼꼼하게 연금을 준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참 묘합니다. 젊다고 보기엔 무겁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은퇴라는 단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머릿속에선 대충 준비가 됐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정작 숫자로 따지고 들어가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지? 자산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은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은퇴 준비가 부족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나눠볼게요. 본론 1. 은퇴 후의 경제적 공포. 시작은 작은 착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큰 집 한 채가 있으니 괜찮겠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내 돈 쓸 수 있으니 좀 여유로워질 거야. 그런데 은퇴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예상보다 더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수리비,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은 상상 이상으로 부담이 되죠. 사례 1. 큰 집을 믿었던 55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5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올라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적금 1억 원과 퇴직금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20년은 거뜬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와 배관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들었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매달 병원비로 1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결국 적금은 3년 만에 모두 사라졌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다 빚에 쫓기게 됐습니다. 교훈. 큰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동성 있는 자산과 예비비 마련은 필수입니다. 2. 계획 없는 은퇴는 곧 삶의 무너짐.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까지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외로움에 무너진 52세 김 씨. 김 씨는 30년간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가족은 각자의 생활에 바빴습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다 결국 상담센터를 찾게 됐습니다. 교훈. 은퇴는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계획하세요. 3. 은퇴 후의 현실, 상상과 전혀 다르다. 은퇴 후 삶은 자신이 그린 그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수입이 적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으면 금방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례 3. 예상보다 빨리 바닥난 자산. 58세 정씨. 정씨는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들어가는 학비 지원, 부모님 부양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까지 감당하다 보니 5년 만에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현재 그는 재취업을 위해 나섰지만 나이에 따른 취업난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50대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점검의 기회입니다.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이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현금 비상금과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에 대비한 플랜을 세우세요. 정서적, 사회적 준비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이지만 준비만 잘하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를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없이는 비극으로 끝난다. 50대의 은퇴를 생각하며 이만큼이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큼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느냐가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실제 사례들과 그 교훈을 바탕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은퇴 후 지옥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돈이 삶을 무너뜨리는 이유. 은퇴 준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과소평가와 과대평가라는 두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진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은퇴 후의 지출을 과소평가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착각 1. 집 한 채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를 은퇴 후에 든든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살 집이니까 현금화할 필요도 없고 걱정도 없겠지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니며 유지비와 세금,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사례. 서울의 12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56세 박 씨는 퇴직 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교체, 누수 공사, 관리비 상승 등으로 매년 수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악화되며 매달 병원비 12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5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써버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집은 자산이지만 유동성 있는 현금과는 다릅니다. 은퇴 후에는 적어도 2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 유동성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주거 형태를 점검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주택보다는 실용적인 주택으로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세요. 은퇴 후 심리적 고립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고립이 결국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사례. 52세의 교직에서 은퇴한 김 씨는 처음엔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여전히 일하거나 바쁘게 지내는 동안 그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모임과 취미를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외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동호회 활동비, 교통비, 심지어 새로운 취미 장비까지 예상 외의 비용이 그의 예산을 압박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정서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 계획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돈이 드는 활동보다는 비용이 적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의 강연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동네 산책 모임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의 함정. 은퇴 후 지출은 계획과는 다르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가족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은 은퇴 계획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사례. 58세 정 씨는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학원비 지원, 가족 행사비, 친척 경조사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5년 만에 자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증가하며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령연금을 미리 당겨 쓰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예비비 마련. 정기적인 생활비 외에 비상시 사용할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보통 연간 생활비의 20%를 추천합니다. 의료비 대비 장기적인 의료비 보험을 검토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은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한도 정하기. 은퇴 후에는 가족 지원에도 한계를 설정하세요. 무리한 지원은 본인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만 잘하면 달라진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준비 부족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54세 박 씨의 은퇴 준비. 박 씨는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대비해 현금 유동성과 생활비를 점검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예상하며 그중 200만 원은 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투자로 만든 현금 흐름에서 나오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다운사이징을 통해 주택 유지비를 줄이고 매주 자원봉사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 그는 현재 60세로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긍정적입니다. 결론. 50대, 지금이 준비의 골든타임. 은퇴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의 3가지를 기억하세요. 현금 유동성 확보. 최소 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마련하세요. 비용 점검. 은퇴 후 들어갈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정서적 준비. 은퇴는 관계와 감정의 변화도 동반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준비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